안녕하세요. 겁쟁이 딜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쌍용차는 감가가 폭탄이다, AS 지옥이다, 이런 말이 흔히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20년째 문제없이 잘 타고 있다, 나 잔고장 없이 아주 잘 타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오늘은 제 경험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섞어서 쌍용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어떻게 사야 가장 가성비 좋게 살 수 있는 건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쌍용차를 사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너가 뭔데 쌍용차에 대해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면, 저의 첫 차는 어머니가 사주신 13년식의 13만 킬로 탄 코란도 스포츠였고요. 픽업트럭 특유의 매력과 부가세 환급 혜택에 푹 빠져서 그 뒤로도 19년식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을 경험했습니다. 그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분류가 돼서 개인 사업자이시면 부가세 10% 환급되고 경비 처리되고 자동차세도 1년에 28,500원이라 정말 개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티볼리를 타셨어요. 쌍용차에 대해서 완전 모르고 있지는 않죠. 쌍용차 신차 판매량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고 시장에서는 꽤나 잘 팔리거든요. 쌍용의 주력인 티볼리나 렉스턴 스포츠는 현대기아의 메이저 차량과 견줄 정도로 회전이 매우 빠른 편이라서 딜러들도 많이 매입하고요. 현재 저도 갖고 있는 티볼리가 2대가 있습니다. 꽤나 많이 사고 팔아보고 수리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증이 끝나면 지옥을 경험한다는 솔직하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던 진정한 지옥은 독일 이사가 아닌 다른 해외 브랜드의 차량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어딘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짐작하시는 그곳이 맞아요. 점유율이 현대 기아에 많이 밀린다고 해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정비는 동네 카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부품 수급 때문에 특별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감가도 그리 심하게 맞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마의 구간인 3년이 지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 통상적인 손해만 보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물론 쌍용차는 신차로 구입하시면 감가를 엄청나게 맞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촬영하기 전에 좀 찾아놨는데, 이번에 나온 액티언 신형인데요. 액티언 2세대 가솔린 1.5 투일 드라이브 S9입니다. 24년식에 23,843km인데 2,970만원입니다. 신차가 대비해서 679만원 낮아진 금액이고요. 19% 감가를 맞은 가격입니다. 겨우 1년 만에요. 아직 1년도 안 됐. 24년 10월 시기니까 지금이 2025년 9월이라 아직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9% 감가가 맞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토레스가 24년까지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 엄청 핫했던 차량입니다. 쌍용의 부활이 이걸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24년 작년 기준으로 단종이 됐고요. 23년식 5만 킬로 탄 1.5 트윌 드라이브 T7 토레스 가솔린 모델입니다. 2,600만 원에 올라와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24% 감가가 됐습니다. 지금 사시면 800만 원 정도 싸게 사실 수 있어요. 감가가 엄청 심한 편이죠. 쌍용차는 신차로 사면 호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차를 사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차를 감사한 마음으로 가성비 좋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직업이 중고차 딜러잖아요. 감가 물론 손해보는 거 맞고 감가를 당하면 상심이 엄청나게 큰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감가보다 더 큰 손해도 존재합니다. 그 차를 바꾸면 취등록세를 필히 내게 되는데요. 취등록세는 7%입니다. 차량 감가야 아까 진짜 많이 맞은 거 보셨겠지만 첫 해에 20% 정도 감가를 맞고요. 감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해봤자 5년에 50%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50% 감가 맞는다 하면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브랜드의 차량을 구입하셔도 얼추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는 보통 감안하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차 기변이 잦고 쉽게 질려하는 분들, 혹은 애매한 급 사서 계속 바꾸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기변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7%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2년마다 차량 가격 감가와 7% 취득세 손해를 보게 됩니다. 7% 취득세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허위 매물을
감금을 당하시거나 알선 딜러를 잘못 만나서 불성실하게 눈탱이 맞고 차를 사시는 게 아니고서야 딜러가 차를 팔았을 때 마진이 3%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딜러 마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한 트럭인데 다른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보면 뭐 딜러가 차량 한 대 팔고 300, 400 남기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고요. 현실에서 그런 건 제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근처에 있는 단지의 모 유명 유튜브에 상담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는 딜러니까 그분이 얼마를 알선으로 저는 그분이 얼마를 남겨먹는지 대충 계산이 됐거든요. 차주가 아니고 차주가 갖고 있던 차를 본인이 알선을 하는데 마진을 200부터 보시더라고요. 2천만 원짜리 차였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저는 중고차 딜러 인식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보고 알았습니다. 중고차 딜러라는 이 직업은 정말 양아치들의 소굴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한 차를 기변 안 하고 얼마나 오래 타냐가 중요하지 차량 감가를 얼마나 맞았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긴 기간 한 10년을 보면 어차피 차량 가격은 일정 이하까지 잘 안 내려갑니다.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감가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요. 실제로 똑같이 10년 된 차면 쌍용차나 현대 기어차나 그 감가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쌍용차는 왜 단기간에 감가가 이렇게 심하게 되는 걸까요? 흔히 쌍용차의 품질이 떨어져서 안 팔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인 엔진 미션을 좀 더 팩트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로 생산이 되죠. 쌍용이 작은 회사라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검증된 조합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티볼리가 있는데요. 엔진은 가솔린의 경우 1.6의 MPI 방식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엔진은 역사가 꽤나 오래된 엔진이라 어딜 가든 수리를 받을 수 있고요. 부품 수급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명불허전의 엔진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와 다르게 출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보통 티볼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의 출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차를 타나 어머니가 타고 다니는 경차를 타나 그렇게 막 유의미한 차이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덜한 내구성 좋은 MPI 방식의 엔진이 차 급에 정말 알맞은 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볼리 디젤의 경우도 1.6 엔진을 쓰는데 초반에 센서 오류가 몇 번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으로 리콜까지는 없었습니다. 변속기는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은 명불허전의 아이신 6단이 들어가는데요. 아이신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전 세계 미션 보급률의 1위를 차지하는 초메이저 회사입니다. 도요타, 볼보까지 쓰는 초메이저 글로벌 브랜드이고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트랜스미션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그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BMW도 ZF라는 회사의 미션을 쓰고 있죠. 쌍용이 규모가 작아서 차를 잘 못 만든다라는 건 좀 편견에 가깝고요. 엔진과 미션은 충분히 검증된 조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보증 끝나면 센터 들락날락하고 공인비 폭탄이란 얘기 있는가에 반면 렉스턴 스포츠 초기 모델을 5일만 갈고 타는데 아직까지 멀쩡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엔 차의 결함이나 문제보다는 서비스 경험 차이에서 좀 갈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여론은 꼭 쌍용차에만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차 브랜드나 항상 있는 얘기입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차 팔린 양이 많다 보니까 뭐 불난 것도 되게 많고 급가속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차가 한두 대 팔리는 게 아니라 몇백만 대가 팔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확률상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쌍용차를 그런 이유로 거른다는 건 너무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쌍용차는 신차로 사게 되면 감가가 너무 크지만 감가를 어느 정도 맞은 3년 정도가 지난 중고라면 가성비가 아주 좋고 겁 많은 저 또한 쌍용차를 강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이 호구는 아니에요. 결국 차의 가성비는 오래 타는 게 장땡입니다.
차를 기변하지 않고 오래 타셔야 진정한 가성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매한 거 사서 여러 번 바꾸지 마시고요. 한 번 살 때 괜찮은 차, 마음에 드는 차 사셔서 오래도록 타시고 그 차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쟁이 딜러였습니다.